박나래가 예상치 못한 도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금품이 사라진 사실조차 알지 못했지만 이후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게 되었죠. 이 사건의 여파로 박나래는 예정돼 있던 라디오 생방송에도 불참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범인은 박나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귀중품과 명품 가방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집 안 곳곳에 있는 고가의 수집품들이 대중에게 노출된 바 있어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의문은 바로 범인의 정체입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나래의 지인 혹은 지인에 가까운 인물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그 배경과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박나래는 기안 84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안 84는 박나래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성격이라 자연스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는 갑자기 박나래에게 조언하듯 말을 이어가며 너무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수상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박나래가 그게 누구냐고 묻자 기안 84는 정확한 이름을 말하기 어렵다는 듯 몇 명 있다고만 얼버무렸고 박나래가 좀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재차 묻자 그는 돈이 많다고 하거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나래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위기가 활기차지는 않아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기안 84 역시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박나래의 마음을 공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잘 분별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박나래가 실제로 도난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시점도 참 묘했는데요. 도난을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박나래는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그날 전현무가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고 여기에 보아가 등장했습니다. 보아는 전현무의 집을 방문한 이유를 묻자 현무 오빠가 먹자고 했잖아요 라고 답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러면서 현무 오빠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인테리어도 마음에 안 들고 손님용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게다가 트로피 빼고는 전부 어질러져 있다고 농담조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라면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농담일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아는 말뿐만 아니라 전현무의 어깨에 은근히 기대는 등 다소 친밀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 친밀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또한 보아는 박나래와 관련된 열애설에 대해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티즌이 박나래와 사귀냐는 질문을 던지자 보아는 사귀지 않을 것 같아 오빠가 아깝지라며 선을 그었고 그 말은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방송 중에는 전현문이 계속해서 매니저의 전화와 회사 측 연락에 시달리며 급하게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나래는 이 영상에 등장하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언급되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현문과 보아는 박나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뒤 사과문을 게시했죠. 그런데 그 방송이 진행되던 그 새벽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던 그때 박나래의 집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묘한 타이밍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여론은 마치 도둑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에서 벌어진 일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나래가 언급되고 모든 관심이 전현무와 보아에게 집중되자 도난 사건이 발생한 타이밍이 너무 맞아떨어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소부터 박나래를 주의 깊게 지켜봐 왔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꽤 불안한데요.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서는 도둑 피해를 여러 번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나래처럼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던 가수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김한선입니다. 김한선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명품 시계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귀금 속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한선이 지인들과 모임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경찰은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자주 발생하던 빈집털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후 김한선은 예능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그 당시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김한선은 집에 도둑이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며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방에 들어갔을 때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화분은 엎어져 있는 등 난리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기억하기로는 보석함을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는데 도둑은 진짜 보석만 가져가고 가짜 액세서리는 모두 바닥에 던져 놓았다고 합니다. 특히 귀걸이와 목걸이 세트가 있었는데 보석함 위에는 귀걸이 2개만 걸려 있었다고 떠올렸습니다. 김한선은 나는 귀걸이보다는 목걸이를 좋아했다고 말하며 그걸 보고는 어차피 하나만 남길 거면 목걸이를 남겨주지라는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거실로 가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방에 들어갔을 때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김한선은 그 순간 너무 무서웠고 범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니냐며 그 당시의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 무서워서 다음 날까지도 긴장감을 떨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한선은 사건 후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오싹한데요. 당시에도 빈집털이가 아닌 지인이 범인이라는 추측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한선이 당시 지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집에 갔기 때문이죠. 경찰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도둑이 집 안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을 텐데 범인으로 지목된 지인이 김한선이 목걸이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집어갔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두려운 일인데요. 만약 박나래처럼 지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믿고 있었던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박나래는 현재 많은 충격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방송 활동을 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박나래는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보다 훨씬 더 여린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잘 나가기 전까지 오랜 시간 무명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 그만큼 힘든 시간을 겪어왔죠. 2006년 KBS 21기 시절 데뷔 후 초반에는 작은 키와 독특한 외모로 귀신처럼 음습하면서도 웃긴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기대를 모은 박나래는 한때 주목받는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과 긴 공백기를 거친 후 그녀의 활동은 점차 침체되었고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박나래가 성형을 결심한 이유는 당시 인터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비호감인 외모 때문에 방송 섭외가 잘 오지 않아 성형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성형 후 잠시 봉숭아 학당에 복귀하면서 성형미인 캐릭터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곧 다시 사라지며 그녀의 연예계 생활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6년 후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재미없는 캐릭터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KBS 코미디는 재미없다고 말했지만 그 시점부터 박나래는 점차 라운드를 거듭하며 기회를 잡았고 결국 큰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박나래는 빵 터지게 웃긴 개그로 주목을 받았죠. 변장에 가까운 분장과 외모를 활용한 개그 덕분에 종종 묻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원래 예능 감각이 뛰어난 개그맨이었습니다. 긴 무명 시절 코미디쇼 희랑나게에서 김지민과 함께한 콩트를 보면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슬랩스틱 연기로 승부를 봤던 시절이었습니다. 코미디 빅리그에서 인기를 얻은 후 콩트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펼쳤고 특히 라디오스타에서의 활약은 김구라에게까지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기세를 몰아 무한도전에도 출연했고 지금까지도 장도연과 함께 여러 방송에서 콤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나래의 개그가 사랑받는 이유는 남을 비하하지 않으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웃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박나래는 개그보다 본인의 모습을 깎아내리거나 상황극을 통해 웃음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예인의 태도 논란이 쉽게 터져나오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녀가 자신의 캐릭터를 부각시키면서도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한혜진과 결별한 뒤 하차하면서 메인 MC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박나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며 나 혼자 산다를 살렸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2019년 MBC에서 연예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나래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는 개그 콘서트 이후 특별한 활약이 없었던 시절 선배 김준호의 도움이 컸습니다. 박나래가 무명 시절 어려움을 겪을 때 김준호는 그에게 5년 후에도 여전히 힘들면 술집을 차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나바의 전신이 되기도 했죠. 김준호는 술집의 이름을 나래바로 지을 것을 제안했는데 그의 선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나래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벌던 시절 김준호는 모교에서 사회를 보자고 제안하며 함께 간 김지민과 박나래에게 각각 50만 원을 수고비로 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김준호는 자신이 받은 100만 원을 두 후배에게 나눠준 셈이었죠. 사실 그가 학교에서 선배로서 두 사람을 부른 이유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박나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믿었던 지인에게 절도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짐작이 가는데 이번 피해가 잘 해결되고 범인도 반드시 잡히길 바랍니다. 박나래가 빨리 마음을 추스르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